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기업 뉴스입니다. 기아차는 8일 2016년 임단협 관련 부분 파업 종료로 자동차 제조, 정비 및 판매에 대한 생산을 재개한다고 공시했습니다. 생산 재개 분야의 매출액은 32조 6,999억 원 규모이며 이는 최근 매출액의 66.03%에 해당됩니다. 신세계는 연결 재무제표 기준 올해 3분기 영업이익으로 전년 동기 대비 8.1% 증가한 411억 7,900만 원을 기록했다고 공시했습니다. 같은 기간 매출은 전년보다 28.4% 증가한 7,714억 6,700만 원, 당기 순이익은 지난해 동기보다 81.5% 줄어 61억 6,400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코디엠은 보통주 한 주당 신주 2주를 배정하는 무상증자를 결정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신주 배정 기준일은 23일이며 신주 상장 예정일은 12월 28일입니다. 제우스는 중국 허베이 BOE 디스플레이 테크놀로지와 38억 3천만 원 규모의 디스플레이 제조 장비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습니다. 계약 규모는 작년 매출액 대비 1.32%에 해당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최현정입니다. 오늘은 먼저 황소개구리 점프업 시간부터 이어볼 텐데요. 샘플러스의 김영구 멘토 화상으로 연결해보겠습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예, 미국의 대선 투표가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출구조사 결과가 순차적으로 발표됨에 따라서 국내 증시 변동성이 심화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오늘이 변동성의 마지막 자리, 변곡점 자리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제 미국 시장도 들어주는 모습을 보여줬고, 나스닥 역시 들어주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오늘은 좀 더 뚜껑을 열어봐야겠지만 거기에 대한 변동성이 좀 있으리라고 봅니다. 근데 미국 시장은 어제 거의 다 많이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게 이렇게 들어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장세는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오늘 장세 우리나라 시장도 저점을 잡았잖아요. 이렇게 저점을 잡고 위쪽으로 바라보면서 미국의 출구조사, 그다음에 미국의 대통령이 어느 분이 될 건지에 대한 초점을 주고 시장을 바라보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이제 글로벌 증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우존스부터 어제 밤에 끝난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글로벌 증시를 보도록 할게요. 자, 양봉 2개가 나왔죠. 이적 포인트를 나왔습니다. 18,500포인트도 얼마 안 남았죠. 오늘 넘으려 이렇게 포인트를 잡으시면 될 것 같네요. 미국 시장은 금방 이틀 만에 들어올리죠. 이렇게 주식이라는 거는 빠진 이런 날보다는 힘을 줘서 에너지를 응축해서 튀어 올라오는 날이 더 에너지가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많이 빠지고 많이 조정을 주면 그만큼 급반등이 일어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지금 보면 롤링 기간이 9월달부터 만들었잖아요. 한 달 내내, 한 달 반 이상을 이 가격 박스권을 만들고 이틀 만에 회복하는 모습, 이게 주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종목들이 많이 떨어진다고 두려워할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쉴 때는 이 많은 조정 기간을 이틀 만에 올려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나스닥 한번 보도록 할게요. 나스닥도 마찬가지로 5,300포인트 얼마 안 남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요네이로 빠졌죠, 이렇게. 그래서 저점을 잡고 양봉 2개 갭 떠서 위쪽으로 열려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5,300포인트가 열려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환율 한번 볼게요. 자, 환율은 어제도 말씀드렸겠지만 1,130원 요거 라인까지 왔죠. 한 번 더 떨어져야 됩니다. 이쪽으로 1,120원까지 열어놓고 보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국 한번 볼게요. 자, 중국 정말 많이 올라왔죠. 단파동으로 계속 올라왔죠. 이게 단봉파라고 합니다. 이쪽은 이제 급등락이 없어요. 근데 우상향하면서 단봉으로 쭉쭉쭉 만들면서 밟고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점프업 동시에 펀드 가입하신 분은 정말 축하드립니다. 계속 들고 가는 전략을 쓰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백금 말씀을 드렸어요. 백금 많이 올라가죠. 간접 투자 백금 쪽도 잘 보여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네요. 많이 올라와 있죠. 위쪽으로도 많이 열려있고 싸요. 일단 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백금 쪽도 간접 투자 쪽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유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가는 우리가 예상했던 45달러, 요 언저리, 그 다음에 50달러 언저리, 요 안에서 박스권을 만들어서 계속 위아래 움직임이 포착이 될 겁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겁니다. 자, 요 나는, 저점, 고점, 이렇게 박스권이라 그랬죠. 근데 결국은 유가가 시장을 끌어올리는 원동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유가 포인트로 잘 보시면 된다, 이렇게 포인트로 잡고 싶네요. 자, 국내 지수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국내 지수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도 어제는 2000포인트를 잡아놨죠. 이렇게 꼬리를 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여기는 외바닥으로 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이렇게 외바닥으로. 이제는 시청자 여러분들 많이 아실 겁니다. 조정은 즐기면 되구나. 그 다음에 이쪽 밑에는 매수하면 되겠구나. 라는 포인트를 정확히 아실 수 있을 거라 예상이 됩니다. 자, 점프업이나 수익을 많이 보시는 분들은 많이 알 겁니다. 수익 챔피언에도 항상 얘기했듯이 이 라인은 그냥 2000포인트 밑에는 그냥 사 들어가면 돼요. 예. 이렇게 똑같죠. 똑같은 스탠스. 앞으로도 똑같습니다. 계속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조정 줄 때 너무 겁나지 말고 종목 쫙 쥐고 있으면 돼요. 어쨌든 올라간다. 이렇게 포인트를 잡으시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외바닥이죠. 외바닥. 여기서 외바닥으로 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요 라인, 그 다음에 요 라인으로 외바닥으로 다시 쳐서 언제 그랬냐는 듯이 요 라인을 갖다 놉니다. 그러니까 시간과의 싸움을 해야 되는 거죠. 1차적으로 650포인트까지는 그냥 온웨이로 갑니다. 그 다음에 600포인트 저점 잡아놓고 이 안에서 박스권을 만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박스권 하단, 박스권 상단, 그 다음에 여기가 중간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이 안에서 우리나라 시장은 계속 돌아요. 근데 하지만 우리나라 시장은 한 번은 레벨업 된 시장이었잖아요. 여기 작년에 레벨업을 한번 시켰죠. 다시 또 박스권을 만들었고 다시 레벨업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가라는 건 항상 그렇죠. 왔다 갔다 하는 게 주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제는, 전화 연결이 안 돼서 장중에 이 추천드렸던 이마트 매도 신호를, 드렸었습니다. 이거 잘 파셨는지 모르겠네요. 전화가 연결이 안 돼서, 오늘이라도 못 파신 분들은 매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급등했죠. 저희가 추천했던, 시간 가격대는 요쪽 라인이었습니다. 15만 5천원. 지금은 얼마냐. 17만 2천원까지 올라와 있으니까요. 장중에 못 파신 분이 계셨다면 요 라인에서 아침에 팔아보시면 됩니다. 자, 아침에 팔고 다른 종목으로 변경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조건 수익 챙기셔야 됩니다. 갭 떠가지고 올라오는 자리라 오늘 아침에 시가에 매도해서 수익 챙기는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올랐네요. 빠지긴 빠졌지만 시장 대비 강하게 다시 들어 올리는 모습을 보여줬죠. 이 무거운 종목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는 대형주도 메리트가 있다, 매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가지고 있는 종목, 추천드렸던 종목 잘 보유하시고요. 꼼꼼히 이렇게 갖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번 주는 어제 옵션 만기일이 있거든요. 만기일이 있어요. 만기일이 있고, 그 다음에, 미국의 대선은 불확실성. 오늘 내일이 변곡점 자리다, 이렇게 보시고요. 종목을 좀 지고 가는 그런 스탠스를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요. 전폭적인 거는 목요일이나 금요일날 매수 가담을 하시면 독특하게 투자시장 공략하는데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가지고 있는 보유 종목, 제가 추천드렸던 보유 종목, 쭉 가져가시면 될 것 같아요. 이마트는 오늘 매도합니다. 매도 의견 드렸고요. 수익을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또 좋은 종목을 가지고 오도록 할 거고요. 오늘은 시장을 잘 보는 미국의 대선이 어떻게 끝나는지를 포인트를 잡고 시장을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즘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요. 이번 주는 제가 대전에서 강연회가 있으니까요. 많이 찾아오셔서 얘기를 했었으면 좋겠습니다. 대전, 많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성공투자 기원하고요. 개굴 팍팍 에너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미국 대선 이후가 되겠죠. 목요일과 금요일은 매수 관점으로 대응하는 게 맞겠다. 이렇게 조언하셨는데요. 샘플러스의 김영구 멘토는 목요일과 금요일도 이 시간에 연결이 됩니다. 그때 또 추천주 함께 듣겠습니다. 보다 추가적인 의견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아래 번호 나가고 있습니다. 1644-6646번으로 문의 주시면 되겠어요. 황소개구리 점프업 시간이었습니다.
예,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각이 8시 49분을 막 넘어가고 있는데요. 개장을 약 10분 정도 앞두고 있습니다. 동시호가 특징주 분석해 볼게요. 동부증권의 최윤아 대리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지금 동시호가가 집계가 되고 있는 거겠죠? 어떤 종목이 눈에 띄시는지 종목 분석 부탁드릴게요. 예, 오늘도 세 종목 말씀드릴 텐데 먼저 테스 말씀드리겠습니다. 3분기 잠정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요. 매출 413억 원, 영업이익 91억 원 기록했고요. 컨센서스 대비 상회하는 호실적 기록했습니다. 다른 장비 업체들과 차별화된 실적으로 다시 한번 3D 랜드 투자 시에 효과가 크다는 것을 증명을 했고요. 상반기에 발생했던 SK 하이닉스, 디램향 수주는 감소했지만 3D 랜드 투자 수주로 이를 상쇄시켰고요. 삼성향 3D 랜드 수주는 상반기에 이어서 꾸준히 지속될 예정입니다. 2017년에도 성장은 지속될 것으로 보는데요. 일단 4분기에는 평택향 공급이 일부 발생할 전망이고 이에 따라서 2016년 실적은 전년 대비 놀라운 성장을 보여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17년에는 2016년 급성장으로 인해서 이익 증가율은 다소 줄어들 수 있지만 성장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국내 3D 랜드 투자는 전환 투자를 포함해서 올해 120K에서 내년 최대 140K까지 17%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64단 투자의 경우에는 48단 대비 ACLP, CVD 필요 대수가 증가할 것이고요. 올해 3분기부터 시작된 3D 랜드양 드라이 해처 공급도 늘어날 전망이기 때문에 실적 성장의 방향성은 확실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근무산업인데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습니다. 본격적인 턴어라운드에 돌입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매출은 다소 좀 부진했지만 이익은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고요. 높은 주택 부분 마진이 이익 개선을 이끌었습니다. 내년 주택시장 공급 계획은 4천여 세대로 전년 대비 3배가량 증가해서 성장성과 이익 개선이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대부분 사업장이 재개발, 재건축으로 미분양 리스크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매출 부진은 인천 송도 LNG 탱크 건설 착공 지연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고 4분기부터는 회복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보고요. 세전 이익과 당기 순이익은 아시아나항공 3분기 실적이 큰 폭으로 개선되면서 지분법 이익이 확대되면서 흑자 전환을 했고요. 매년 173억 원씩 차입금이 상환될 예정이기 때문에 재무 건전성도 정상화되는 국면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공항건설 부문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 국내에서 시작된 공항건설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공항건설 부문에 특화되어 있는데요.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발주 시장이 열리면서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내년에는 추정 공사비만 3.4조 원에 달하는 김해공항 확정 프로젝트 발주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외에도 제주 2공항, 대구공항 통합이전, 그리고 광주공항 이전 등으로 대규모 공항 건설 프로젝트가 계획이 되어 있고 향후 주택 부분 사이클 리스크를 대체하고 외형 성장 및 실적 개선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휴캠스인데요. 3분기 실적이 컨센서스와 근접한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폴리우레탄 체인 중에서 TDI 평균 가격이 2016년 상반기부터 상승했고 그러면서 평균 가격이 많이 올라오면서 TDI의 산업 가동률이 100% 수준에 이르렀는데요. TDI가 휴캠스 전방 체인이기 때문에 DNT의 생산량도 늘고 그다음에 DNT의 중간재인 질산 생산량도 크게 증가했습니다. 3분기 질산은 2010년 이후에 분기 최대 생산량인 27만 톤이 생산되었고요. 휴캠스 질산 체인 가동률이 높아지면서 단위당 고정 비용이 낮아지고 매출 원가율은 80.2%를 기록을 했습니다. 4분기 실적은 폴리우레탄 체인이 양호한 가운데 탄소 배출권 판매가 반영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휴캠스가 판매하는 탄소 배출권 가격은 한국 거래소 배출권 시장에서 공시하는 가격을 반영할 수 있고요. 2016년 11월 기준으로 봤을 때 현재 18,500원 정도의 시세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환경적인 부분도 좋은데요. 정부는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결정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30년 BAU 대비 37%로 결정했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최근에 이제 파리 기후변화 협정이 공식 발효된 만큼 휴캠스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동시호가 특징주 분석해봤고요. 동부증권의 최윤아 대리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자, 지금 시각이 8시 53분을 막 넘어가고 있습니다. 개장을 한 6분 정도 앞두고 있는데요. 오늘 출발 상황 함께 분석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부터 소개해 드립니다. 메가 경제연구소의 정윤성 소장 오셨고요. 위즈 인베스트먼트의 김영철 팀장 이렇게 두 분과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자, 미국의 45대 대통령 선거에서 일부 주의 투표가 끝나고 개표가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출구조사 결과가 순차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오늘 국내 증시 변동성이 있을 수 있겠다. 이렇게 많은 전문가가 예측을 하고 계시는데요. 오늘 장 출발에 앞서서 어떤 조언을 주실지 한 말씀씩 여쭤봐야겠죠. 정 소장님. 네, 우선은 오늘 장 출발이 지금 거의 무난하게 지금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트럼프보다는 클린턴의 당선 확률이 좀 크다라고 시장에서도 예측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고요. 특히 이제 지역별로 보면 민주당 쪽, 민주당 쪽, 또 친공화당 쪽 이렇게 지역색이 특별한 곳이 대부분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지역주의 이런 부분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미국도 전통적으로 어떤 지역에서 어떤 당에 이제 친화적인지 이런 부분이 원래 전통적으로 돼 있고 경합주에서 어느 쪽을 밀어줄 것이냐라는 부분이 상당히 좀 중요해지고 있는데 특히 클린턴 후보는 경합주 4곳 중에서 한 곳 그러니까 이 중에서 한 25% 정도 잡으면 이제 당선될 가능성이 상당히 커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장에서도 지금 개표 결과 결국에는 반전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부분인데 어느 정도 그 기존에 설문조사를 했던 내용과 현재 투표를 이제 개표를 한 이후의 결과치가 좀 비슷하게 나오는 양상으로 나오고 있다 보니까 시장에서도 이런 부분 때문에 오늘 좀 무난한 출발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만약에 오늘 힐러리 쪽 오늘 거의 당선이 이제 윤곽이 잡힐 텐데 힐러리 후보로 지금 압축이 될 경우는 시장은 뭐 드라마틱한 반등 이런 부분보다도 약간 강보합권 이런 부분일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볼 수가 있고 반대로 이제 트럼프 후보가 됐었을 경우는 시장에서 급락에 대한 주의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오늘 같은 경우 이제 미국 대선 이 부분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원 의원에서 지금 시나리오는 대부분 대세로 지금 떠오르는 것은 이제 힐러리 후보가 대통령이 되고 하원의원에서 민주당이 아닌 공화당 쪽이 이제 다수당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부분인데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힐러리가 지금까지 추진했었던 그런 정책적인 이슈, 꾸준하게 끌고 가기 좀 쉽진 않다라는 부분 때문에 오히려 힐러리가 당선된 이후 힐러리 관련주들 단기적인 어떤 차익 매물 이런 부분도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같은 경우 코스피 지수 보면 대부분의 업종이 지금 고른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다 한다라고 하면 지금 어떤 변동성 이런 부분이 내일 옵션 만기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변동성까지도 함께 좀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고 특히나 최근 들어서 보면 금융투자 쪽, 기관에서도 이제 금융투자 섹터가 있는데 이쪽에서 현물은 계속적으로 매수를 하는데 반대로 미니 선물 쪽에서는 계속적인 매도세가 나왔었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 현물과 선물이 완전 반대되는 포지션을 갔었을 경우는 현물 밀어버리면서 이제 선물 쪽에서 차익을 얻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아무래도 미국 대선도 좀 염두에 두고 이런 플레이가 좀 있지 않았나 싶긴 한데 만약에 이대로 무난하게 갔었을 경우는 이런 현물에 대한 차익 매물 어떻게 좀 골고루 나올 것인가 이 부분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국내 증시는 무난한 출발이 예상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장이 원하는 대로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당선이 된다면 그렇다 하더라도 국내 증시는 강보합 정도에서 움직일 것이고 그간 많이 올랐던 힐러리 관련주들 차익 실현이 나올 수도 있으니 변동성에 대비를 해보자라는 의견이십니다. 김영철 팀장께도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은 국내 시장 계속 장 초반이나 장 중에 이슈가 될 것은 역시나 미국 대선 앞서 이제 자세히 다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일단 미국 시장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그제 그리고 오늘 새벽 마감한 흐름만 놓고 보면은 일단은 트럼프 쪽보다는 힐러리 쪽에다가 우세를 확실히 좀 점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제장 같은 경우에도 이제 다우 같은 경우에 한 2% 올랐고 오늘 새벽 마감한 것들로만 보더라도 일단은 한 0.4% 상승 마감을 하는 그런 부분들. 전반적으로 시장은 항상 옳다라는 전제 조건 하에 대응을 해 본다라고 하면은 미국 시장에서 힐러리 쪽에다가 이제 베팅 또는 확신을 좀 심어주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에 따라서 국내 증시도 일단은
긍정적인 움직임들이 어느 정도 좀 나타날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 증시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지난 금요일장에 뭐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은데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1980포인트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 600포인트 중요하고 그날 일단은 뭐 그 목요일 날 낮게 시작을 했지만 그 위쪽으로 양봉을 둘 다 만들어내면서 끝냈기 때문에 일단은 뭐 어제장까지 반등이 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장에서도 그러한 움직임은 좀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수급적인 흐름을 놓고 보더라도 일단은 거래소 같은 경우에 기관 쪽 물론 이제 수급 주체가 투신이 아니라 금융투자인 부분은 조금 아쉽지만 일단은 뭐 기관 쪽에서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다라는 점이고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금융투자 중심으로 일단은 뭐 매수가 좀 들어오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근데 수급이 좀 아쉽다라는 점이 금융투자는 좀 롱 포지션으로 길게 끌고 간다라기보다는 좀 스트레치 그러니까 전략 롱숏 전략을 좀 많이 취하는 그러니까 짧게 끊어치는 매매들을 좀 많이 하기 때문에 금융투자 쪽 수급이 추가적으로 들어오는지 이 부분들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금융투자 쪽에서 추가적인 매수가 안 들어온다라고 하면 다른 수급 주체가 좀 나타나는지 이것이 아마 시장 반등 여부를 추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11월 9일 수요일 국내장 이제 막 개장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미국 증시가 이틀째 상승세를 보였고 어제 국내 증시 역시 오름세를 보였었는데요. 오늘은 추가 상승을 이어갈 수 있을지 일단은 분위기는 긍정적이다. 이렇게 앞서서 두 분의 전문가께서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출발 분위기 볼까요? 먼저 코스피 쪽부터 보겠습니다. 네, 지금 한 7포인트 상승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무난한 상승 출발하고 있고 지금 보면 그냥 시장이 상승하는구나라고 좀 볼 수가 있는 것이 어떤 섹터별의 어떤 특별한 이슈보다도 대부분의 업종에서 골고루 올라가고 있는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고 일부 제약주라든지 아니면 그동안 뭐 두산 밥캣 이슈로 인해서 좀 급등했었던 두산 관련주들 오늘 차익 실현 나오는 것들 외에는 대부분의 종목들, 업종들 내에서 강보합권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가장 강한 쪽은 유통 쪽인데요. 아무래도 어제 같은 경우도 이마트 같은 경우 최근에 창구형 할인점이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특히나 하남, 스타필드 여기 관련주로서 묶이면서 상당히 좀 좋은 호조세를 보여주고 있고 할인점 같은 경우 이제 예전에도 코스트코라든지 이제 외국형 할인점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이제 국내 같은 경우도 창구형 할인점 같은 경우가 상당히 좋은 모습 보여주면서 매출 1조 시대를 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 여파로 인해서 오늘 뭐 현대백화점, 신세계 이런 백화점 관련주들 같은 경우도 2%대, 1%대 강세 움직임을 보여줬다라고 볼 수가 있고 아무래도 백화점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이번 주 같은 경우 관군제, 중국 같은 경우도 어떤 쇼핑 시즌이 되고 있지만 연말 되면 이제 쇼핑의 시즌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백화점 관련주들, 우선 특히나 한국판 블랙 프라이데이 이런 부분도 앞서 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쪽에 대한 이슈가 좀 있지 않나라고 좀 볼 수가 있고요. 그 밖에 종목군들 내에서 골고루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먼저 대형주들 많이 포진이 돼 있는 IT 쪽을 보면 삼성전자도 강보합권이고요. 삼성전기, 삼성 SDI, SK하이닉스, LG그룹주들 같은 경우도 모두 다 강보합권이고요. LG이노텍이 1.26%로 가장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밖에 정유화학주들 최근 들어 유가 같은 경우 다시 반등세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 낙폭이 좀 컸었죠. 오늘 정유화학주들 강보합권에 대한 모습이고요. SK이노베이션, S51 모두 다 강보합권이고 어제자에서 LG화학 특히나 어떤 기관들과 외국인들의 수급 좀 들어오면서 낙폭 과대주들에 대한 관심이 좀 커지고 있는데 오늘도 LG화학 강보합권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친환경 섹터 조금 조심을 해야 될 필요성도 있어 보인다라고 말씀드렸는데 OCI가 오늘 2.1% 약세에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험 쪽을 좀 보시겠는데요. 하나생명, 삼성화재 모두 다 강보합권에 대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 반면에 현대해상이 마이너스 0.69%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 그렇게 썩 좋지 않은 모습인데요. 종근당홀딩스, 환인제약 강보합권이지만 한미약품, 유한양행은 약보합권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건설주들 최근에 좀 부진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대우건설, GS건설 오늘도 약보합권이고요. 삼성엔지니어링, 현대건설 모두 다 강보합권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좀 해운 쪽에서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흥하해운이 오늘 2% 넘는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현대상사, 페노션은 강보업권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좀 수급적인 측면도 좀 보시겠습니다. 외국인도 오늘 32억 순매수를 하고 있고요. 개인들이 38억의 순매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파생 쪽을 보시겠는데요. 외인들 오늘 같은 경우 지금 보면 선물 약하지만 순매수세 좀 보여주고 있고, 풋옵션에서 한 1,700계약 정도의 순매도세 좀 보여주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풋옵션 계속적으로 순매수세에 대한 부분 어떻게 변동이 될 것인가 라는 부분이 옵션 만기를 앞두고 상당히 좀 관심이 좀 모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같은 경우, 어제 같은 경우 외국인들과 기관들 어떤 종목들을 사고 있는지 좀 살펴보면요. 외국인들은 대형주 위주로 샀었습니다. 즉 시장 자체가 올라갈 것이다 라는 부분에 배팅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 현대차 이런 쪽에 대한 섹터를 많이 샀고요. 아무래도 중국 금요일날 빼빼로데이 중국 같은 경우 광군절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우선은 화장품 관련주들을 좀 대거 샀고요. 특히나 LG 생활건강을 외국인들 좀 많이 사는 부분을 보여줬었습니다. 기관들 같은 경우는 개별 섹터들과 지주사에 대한 매수세가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고요. SK하이닉스, 이마트, SK, 그 다음에 S오일, KB금융 이런 순으로 어떤 업종군 내에서 탑픽인 그런 종목군들 내에서 어떤 시장을 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코스피 출발 상황 분위기 봐드렸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오르고 있죠. 어제보다 0.23% 상승한 2008포인트로 오늘 시초가를 형성했고, 지금은 한 2010포인트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특정 업종이나 종목이 튀기보다는 시장 전반적으로 지수가 좀 오르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셨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봐도 대부분의 종목들이 빨간 불을 켜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 코스닥도 오르면서 출발이 됐는데요. 626포인트가 오늘 시초가였습니다. 분위기 봐야겠죠? 김영철 팀장님. 네, 일단 말씀해주신 대로 코스닥 시가 부근에서 일단은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0.42% 상승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강한 상승세는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앞서도 이제 목사님께서도 코스피 언급을 해주실 때 말씀을 해주셨지만,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어느 한 업종이 치고 나간다기보다는 그냥 시장 자체의 분위기가 나쁘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러한 기대감 하에 일단은 호가들이 좀 버티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저점 대비, 그때 이제 600포인트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었던 그 저점 대비 어느덧 한 26포인트 올라온 그런 상황이고, 그 앞전에 이제 긴 음봉이 있었던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강력한 모멘텀이 한번 좀 나와줘야 확실히 돌파가 되거나 아니면은 뚜렷한 수급 주체가 좀 나타나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장만 놓고 보면은 말씀드린 대로 장 분위기는 나쁘지 않다. 상승 종목 한 650개, 그리고 하락 종목 300개이기 때문에 거의 2배 가까이 일단은 상승 종목이 많다라고 이제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전반적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일단 보면은 10개, 시가총액 코스닥 시총상위 10개 종목이 모두 다 빨간불을 켜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근에 셀트리온에 대한 그 분석 보고서들이나 아니면은 시장에서 기대감들이 또다시 조금씩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1차적으로는 유럽 쪽에서 어느 정도 일단은 가시성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 수치적으로도 판매를 잘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다가 힐러리 쪽 관련해가지고 약가이나 이쪽 한다라고 하면은 이 시밀러 복제의학 이쪽에 대한 부분들이 부각이 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 하에 셀트리온도 간간히 이제 기사나 아니면 분석 보고서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일단은 108,000원대 오늘 한 0.09% 일단 상승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최근 코스닥 시장에서 가장 좀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메디톡스랑 그다음에 휴젤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메디톡신 균주 관련해가지고 이제 이슈가 좀 크게 되면서 두 종목 다 좀 조정을 좀 강하게 받은 그런 부분들이 있고, 시장에서는 국내 제약사끼리 진흙탕 싸움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그간 낙폭이 좀 컸었는데, 어제장에 두 종목 다 이제 좀 반등을 보여줬고, 오늘장에서도 일단은 메디톡스 한 2.6% 그리고 휴젤 1.93% 일단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해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메디톡신
보톡스 자체가 의학적으로, 그러니까 치료용 목적으로 많이 쓰이는데 국내 같은 경우에는 미용 쪽 목적이다 보니까 전 세계 점유율은 엘러간이 상당히 높지만 국내 같은 경우에는 메디톡스가 뭐 압도적인 점유율, 그러니까 가격적인 측면으로 그런 부분들을 이끌어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뭐 지금 전 세계 한 7개 정도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국내에서 벌써 한 3개의 제약사가 여기 뛰어들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선점을 하려는 뭐 진선 싸움이 조금 일어나고 있지 않나. 그래서 그 추이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산업 그리고 시장 자체가 성장한다라는 점에서는 뭐 크게 의견이 없기 때문에 뭐 조정 시에 조금씩 전략을 세워보는 것도 좀 나쁘지는 않다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반적으로 뭐 업종들 본다라고 하면은 통신 장비 쪽 섹터가 오늘 뭐 상당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뭐 일부 종목들이 움직이는 것 같은데 이쪽 섹터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이슈가 있다라기보다는 일단 뭐 전반적으로 뭐 일부 뭐 이상 급등 내지 상승하는 종목들이 좀 많이 보인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종목별로 들어가서 좀 본다라고 하면은 앞서 이제 뭐 종목을 이야기 드리기보다 전반적으로 시장이나 업종 많이 말씀을 드린 게 뚜렷하게 뭐 치고 나오거나 아니면 특징적으로 보이는 종목들이 많이 없습니다. 뭐 일부 이제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 뭐, 앞서도 이제 뭐, 광군제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중국발 소비 이슈가 좀 붙어 있기 때문에 그간 낙폭에 따른 반발 매수 같이 붙으면서 일단은 섹터 자체나 아니면 종목별 일부 종목들이 좀 괜찮게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부품주들 같은 경우는 일부 뭐 종목들 반등이 나타나고 있는데 뚜렷하게 강한 상승세는 아니다. 그리고 이제 뭐 반도체 쪽 장비들, 최근에 뭐 후성 같은 경우에 뭐 신고가를 기록을 하고 움직임이 좀 나타났었는데, 오늘장 같은 경우에는 후성을 제외하고는 일부 종목들은 좀 쉬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약바이오, 대형 제약사들은 그렇게 뚜렷하게 좋은 움직임은 보여주진 못하고 있지만, 중소형 일부 제약사 중에서 개별적인 모멘텀으로 뭐 HL 사이언스 같은 경우나 아니면은 일부 종목들이 최근에 움직임이 좀 괜찮게 나타나면서 상승세를 좀 이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코스피 코스닥 출발 분위기 봤습니다. 자, 오늘 일본 니케이 지수도 상승으로 출발이 됐습니다. 어제보다 0.64% 상승한 17,281포인트로 출발을 하고 있는데요. 어제도 아시아 주요국 증시는 미 대선에 대한 불안감이 줄어들면서 대부분 상승세를 보였었습니다. 일본 증시도 상승으로 출발했다는 사실 전해드리고요. 이제 외환시장 분위기 좀 보겠습니다. NH선물의 박성우 연구원 전화 연결해 볼게요.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미국의 대선 결과가 국내 환율 시장에 미치는 영향 역시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국내 환율이 사흘째 급락하고 있습니다. 오늘 출발 분위기 어떤지 좀 봐주십시오. 네, 금일 달러원 환율은 전일 종가 대비 6원 하락한 1,129원에 개장하였습니다. 미국 CNN 방송은 힐러리 클린턴 후보의 당선 가능성을 91%까지 내다보는 등 금융시장 전반적으로 클린턴 후보의 당선 가능성을 자산 가격에 반영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클린턴 후보가 당선될 경우 또한 미 연준의 통화 정책의 연속성이 유지된다는 측면에서 미 연준의 12월 금리 인상 가능성 역시 높아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연방기금 금리 선물 시장은 12월 금리 인상 가능성을 80%에서 86%까지 높여서 반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클린턴 후보의 그동안 트럼프 후보의 선전으로 인한 금융시장 불확실성을 제거시켜준다는 측면에서 클린턴 후보의 당선은 금융시장 측면에서 위험자산의 강세 요인입니다. 따라서 밤사이 유럽 증시와 뉴욕 증시 주요 지수는 모두 상승 마감하며 위험자산 강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또한 멕시코 페소화를 비롯한 신흥국 통화 역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뉴욕 NDF 시장 달러원 1개월물 역시 신흥통화 강세를 반영하면서 전일 현물환율 종가 대비 6원 75전 하락했습니다. 금일 서울원시에서 달러원은 NDF 환율을 반영하며 하락 출발한 후 미 대선 출구조사와 개표 진행 상황의 연동된 흐름을 보이겠습니다. 아시아 시장이 미 대선 진행 상황의 영향권에 들어서면서 금융시장의 변동성 역시 다소 높아질 수 있겠습니다. 장 초반에는 주로 트럼프 후보의 우세 지역 결과가 발표됩니다. 이후 주요 경합주인 오하이오주와 플로리다주의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될 오전 9시 반에서 10시경 시장 변동성이 다소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후 1시 캘리포니아주 등 클린턴 후보의 우세 지역 투표가 종료되면 당선자의 윤곽이 어느 정도 드러날 수 있겠습니다. 금일 달러원 환율은
클린턴 후보의 당선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반영하면서 하락하는 흐름이 우세할 전망입니다. 다만 클린턴 후보의 당선 가능성은 이미 시장의 상당 부분 선반영된 측면이 있고 미 연준의 12월 금리 인상 가능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클린턴 후보의 당선 시 달러원의 하락폭은 다소 제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가능성은 높지 않으나 트럼프 후보의 당선 시 달러원 환율의 상방이 더욱 열려있는 상황입니다. 금일 달러원 환율 등락 예상 범위는 1120원에서 1160원입니다. 예. 외환시장 출발 분위기 살펴봤고요. 오늘은 NH선물의 박성우 연구원님 의견 들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장 특징주를 분석하는 시간입니다. 시장에서 많이 오르거나 내리고 있는 종목 중에서 사볼 만한 종목이 있는지 투자 팁 가져가실 수 있을 텐데요. 말씀드린 종목에 대해서 향후 전망이 긍정적이다 하시면 굿 들어주시면 되고요. 아니다 하면 배드 의견 가슴 가까이 팻말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볼 이슈는요. 미 대선 힐러리가 우세하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관련주들에 대해서 두 분의 전망 어떻게 보고 계신지 듣겠습니다. 3, 2, 1. 두 분 모두 중립 의견을 주셨습니다. 힐러리 클린턴 대선 후보가 만약에 미 대통령이 됐을 경우에 클린턴 후보가 내세우고 있는 공약들 중에서 수혜 업종을 가려낼 수 있을 텐데요. 최근에 신재생 에너지, 친환경 관련주들이 주목을 받았었습니다. 앞서서 이 같은 종목들 흐름을 보니까 오늘은 조금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먼저 정의석 소장님께 여쭤볼까요? 네, 미리 선반영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막상 그것이 확정이 됐었을 때 주가 빠지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가는 기대감으로 오르고 결과가 나타났었을 때 빠지는 습성이 항상 있기 때문인데 우선 이런 부분이 왜 나타나냐. 뭐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 예전에 뭐 스마트폰 갤럭시 S 시리즈가 호조세를 보였었을 때 어닝 서프라이즈를 계속 기록했죠. 하지만 기대감으로 인해서 이미 주가는 고공행진을 하다가 막상 실적이 발표한 날은 급락세를 보여주는 경우가 많은데 마찬가지로 그 힐러리 관련주들 대부분 오늘 9% 넘는 태움 같은 경우가 오늘 8%, 현진소재, 동국 SNC 이런 풍력 관련주들이 오늘 2%대의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지금 OCI 같은 경우도 오늘 1.5%의 하락세 이런 부분 보여주는 것이 바로 힐러리 후보가 당선이 됐을 경우 우선은 어떤 기대감이 이제 그 확증적으로 뉴스로 나오기 때문에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하는 속담이 괜히 나온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런 현상이 계속적으로 벌어지기 때문에 그렇고요. 근데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하원 의원이 지금 공화당 쪽으로 다수당이 될 경우는 지금 뭐 여소야대 그다음에 상당히 이런 부분으로 될 경우는 상당히 뭐 대통령이 아무리 외친다고 하더라도 의회 쪽에서 통과가 안 되면 법 제정이 힘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봤었을 때 반쪽짜리 대통령 당선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이고 어떤 미국 선거 중에서 지금까지 중에 가장 초박빙이죠. 그만큼 어떤 그 대통령의 인지도 또 선호도로 인해서 뽑히는 것이 아니라 상대 후보보다는 덜 미웃기 때문에 뽑는 그런 형상으로 다 치닫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어떤 굉장한 인기 몰이 이후 강력한 정책을 펼 수 있는 상황이 지금 절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주들 막상 정책적으로 좀 이루어질 가능성은 좀 작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하지만 친환경 섹터는 미국 대선으로 인해서 거품이 빠졌을 때는 다시 한번 또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예. 그런 의미에서 봤었을 때는 차익 실현 이후 다시 미국 대선에 대한 영향 이런 부분까지 거품이 빠졌을 때는 다시 접근을 해봐야 된다라는 부분. 또 한 가지는 이제 풍력주들 같은 경우 특히나 지금 뭐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좀 열효율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부분을 봤었을 때는 에너지 결국에는 얼마나 인풋 대비 아웃풋이 좋냐라는 부분으로 귀결이 되는데 이런 부분을 해상풍력을 중심으로 해서 빠르게 지금 개선이 되고 있는 부분 이 부분이 어떤 에너지의 패러다임을 좀 바꿀 수 있는 부분으로 상당히 각광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이유는 다시 접근을 해보자라는 부분. 단기적으로는 빌릴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롱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힐러리 테마주들이 그간 기대감이 좀 많이 올랐었는데 소문에 사고 뉴스에 팔아라라는 증시 격언처럼 오늘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는 날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품이 빠지면 매수해봐도 좋겠다라는 의견에서 두 분 모두 중립 의견을 주신 것도 같은데 그 거품은 언제쯤 빠질까요? 김영철 팀장님. 일단은 뭐 거품이 언제쯤 빠진다라기
얘기를 뭐 날짜로 정확히 뭐 표현을 해드리기보다는 예. 가격적인 부분들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태용 같은 경우에 일단 뭐 시장에서 제일 뭐 강력하게 부각이 좀 됐었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2만 원대 언더에서 뭐 8월 달에 한 3만 원 찍고 최근에 다시 직전 고점까지 나왔다가 오늘 이제 하락 조정이 좀 나온 거거든요. 근데 뭐 기술적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2만 5천 원대 언더, 2만 3천 원대 부근에서는 충분히 매수가 좀 들어올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부분들이고 일단은 전반적으로 뭐 미국에서 정책을 어떻게 펼칠지는 모르지만 기대감에 대한 부분들만으로도 2만 3천 원대에서는 충분히 매수가 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가격대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그 가격대까지 2만 5천 원에서 2만 3천 원대 내려오면은 접근이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앞서 소장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두 후보가 사실 누가 더 인기가 좋아서 뭐 당선이 된다라기보다는 사실 누가 그나마 낫냐라는 부분들 뭐 미국에서 이번 선거에서 최고의 뭐 승리자는 오바마 대통령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거든요. 왜냐하면은 보통 대선이나 이런 부분들이 나오면은 이전 정권에 대한 심판론이나 이런 것들이 같이 나오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그런 것보다는 상대 후보 쪽에 대한 비난이나 아니면은 그런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됐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정책을 드라마틱하게 뭐 강력하게 정권 초기부터 끌고 가기는 좀 어렵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사실 어느 후보가 이쪽 정책을 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국내에서 수혜가 될 것이다. 이것들을 바로 논하기에는 좀 어렵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고요. 그나마 그런 부분들을 제외하더라도 신재생 쪽 같은 경우에는 OCI를 중심으로 뭐 지속적으로 좀 언급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뭐 금요일 날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월요일 날 일단 뭐 강하게 좀 상승을 했고 여기서 좀 버텨주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OCI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뭐 10만 원 언더, 9만 원대 초반 요 부근에서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뭐 충분히 좀 가격적인 매력이나 아니면은 하방 경직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 가격대에서 뭐 접근하는 부분들 그러니까 미국 정책을 보기보다는 국내 종목의 수급적인 움직임이나 아니면은 가격적인 매력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접근하는 게 조금 더 유효하지 않을까 그래서 중립 의견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한국공항에 대한 두 분의 의견을 좀 여쭤볼게요. 어제 장에서도 그랬죠. 3분기 호실적을 기록한 기업들의 주가가 상승세를 보였었습니다. 한국공항 역시 오늘 오름폭이 한 4% 가까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매출액이 한 10%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어제 발표된 내용이었고요. 오늘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공항에 대한 두 분의 의견 여쭤볼게요. 3, 2, 1. 예, 또 중립이시네요. 정 소장님. 네, 우선은 오늘까지 보면 흐름은 상당히 좀 좋았었는데 매수 자리는 어제 같은 경우나 그러니까 이제 이평선 때 몰렸을 때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좀 강하지 이렇게 좀 갭 상승한 이후 때는 다시 이평선까지 다시 모일 수 있는 그런 자리 때에도 나올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는 지금 좀 접근을 해보기에는 좀 아쉬운 자리가 아닌가 싶고요. 우선은 봤었을 때는 가격선을 봤었을 때는 이렇게 이제 한국공항 같은 61선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좀 이평선을 좀 맞는 그런 부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61선을 도달했었을 때 이때에 대한 부분 정확하게 좀 계속적으로 좀 보여주고 있고 예를 들어서 이때 같은 경우 7월 13일이라든지 아니면 5월 13일 그 다음에 10월 12일 그 다음에 11월 4일 이런 눌림목 자리에서 접근하는 종목이지 발산했었을 때 그러니까 어떤 주가가 뿜어졌었을 때 접근하기에는 좀 쉽진 않다라는 부분 때문에 우선은 중립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증권사 전화 연결을 좀 해볼까요? 오늘 증권가에서는 예, 어떤 업종과 어떤 종목이 주목하고 있을지 매번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예. 증권사 전화 연결을 넘어가도록 하고요. 제가 김영철 팀장님의 의견을 깜빡할 뻔했네요. 죄송합니다. 예, 한국공항이요. 예. 제가 전화 들고 다시 연결해야 되나 생각을 했었는데요. 예, 중립 의견 주셨었죠. 네, 일단은 예. 뭐 그 소장님이랑 같은 의견입니다. 최근의 움직임만 놓고 보면은 분명히 추세 우상향을 해주면서 실적적인 부분들이 부각이 되고 모멘텀으로 발생이 되면서 주가가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을 좀 보여줬고요. 최근에 조정 이후에 실적 이슈로 인해서 오늘장에도 이제 뭐 3.6% 상승 움직임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끝날 이슈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한국공항 같은 경우가 여러 가지 이제 그 정비 쪽이나 아니면 관리 사업 그리고 그 부가적인 일들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쪽에 대한 움직임들이 상당히 좀 괜찮게 나타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이제 좀 판단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현 수준에서도 접근이 가능하나 오늘 장에서는 좀 부담스럽다라는 부분에서 중립 의견을 좀 드려봤습니다. 뭐 3.5% 이 종목이 사실 거래량이 많은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뭐 갭을 뭐 메우려고 하는 시도들이 분명히 좀 나타날 가능성이 좀 높고 그 다음에 차익 실현이 한번 나온다라고 하면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거래량 부분 때문에 그러니까 수급적인 받아줄 매세가 없다라고 하면은 오늘 갭은 뭐 한 번에 맡길 가능성들이 좀 있기 때문에 뭐 분할로 소량씩 뭐 접근을 하는 것은 괜찮지만 오늘 뭐 갭을 이렇게 좀 띄워놓은 상황에서 접근하는 것은 좀 쉽지는 않다라고 이제 좀 판단이 돼서 중립 의견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한국공항까지 오늘장 특징주 진행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메가경제연구소의 정윤성 소장님, 위즈인베스트먼트의 김영철 팀장 이렇게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시장의 중심이 되는 이슈 꼼꼼히 짚어드리는 이슈 정복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호룡 고든자산관리 대표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에 세계 금융시장의 촉각이 곤두세워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미국 대선에 대한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신지 좀 여쭤볼까요? 뭐 일단 CNN 발표대로 뭐 91%의 뭐 힐러리 승리를 지금 점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느끼는 부분은 아직도 그 오차범위 내의 어떤 지지율이기 때문에 좀 더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제일 큰 변수는 조용한 유권자들이 어떻게 선택하느냐. 이게 예전에 브렉시트 때 나타났거든요. 그러니까 이 브렉시트 때의 어떤 그런 상황이 다시 연출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좀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9시 30분 이제 좀 있으면 이제 발표가 되기 시작하죠. 이때부터 이제 오하이오하고 플로리다, 네바다, 펜실베니아 등 이제 격전지에서 어느 정도 출구조사 결과가 나온다면 승패를 어느 정도 가늠은 할 수 있겠지만 그 부분도 당장의 어떤 확정적이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힘든. 왜냐하면 브렉시트 때도 느꼈지만 여론조사가 상당히 불확실하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을 좀 조심해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아직까지 누가 당선이 되느냐 섣불리 예측하기는 어렵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서 글로벌 시장의 반응 역시 엇갈릴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는데요. 각 후보별 당선 시나리오에 따른 글로벌 경제 흐름에 대해서 먼저 좀 여쭤볼게요. 일단은요, 둘 다가 되더라도 변수가 하나 있습니다. 보호무역주의 말씀하시나요? 아닙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요, 힐러리가 당선되면 항상 얘기했던 게 그 트럼프가 대선 불복하겠다 했거든요. 이 대선 불복해버리면 정말 시간적인 부분에서 취임까지 어떤 소송 부분, 이런 상당히 복잡해집니다. 그리고 대선 불복을 하지 않더라도, 트럼프 입장에서는, 승복은 하겠지만 이건 부정선거다 쪽으로 몰아가버리면 글로벌 정치 리스크, 그러니까 미국에 대한 신뢰가 깨지겠죠. 예. 그렇게 된다면 이게 금융시장으로도 옮겨붙을 확률이 매우 높아집니다. 왜냐하면 11월 이후에 이제 12월 달이 되면 유럽 정치적인 어떤 변수들이 상당히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까지 붙어서 금융시장에 상당히 리스크가 될 수 있다는 부분 좀 생각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나마 다행인 거는 힐러리가 이메일 수사를 무혐의 받았죠. 무혐의 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수사가 종결됐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가지고 힐러리 이메일 가지고 앞으로 FBI가 탄핵이나 소송을 걸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줬다는 부분은 그 리스크 부분에서 좀 변수가 줄어들었다는 부분이 있는데요. 다만 위키리크스가 지금도 민주당 내 의원들의 이메일을 계속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이 부분들이 지금 언론에서는 이슈가 되지 않고 있지만 앞으로 대선이 만약에 힐러리 쪽으로 기울게 된다면 그 대선 확정된 이후에 그 부분이 좀 충격적인 어떤 이메일이 나올 수도 있다. 그리고 FBI는 그쪽에서 다시 재수사할 수 있는 이런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미국이 민주주의 국가 아니겠습니까? 트럼프가 당선 불복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충분히 계속적으로 얘기를 했고요. 요번에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오죽했으면 오늘 아침에 그 트럼프 아들도 투표용지를 찍어서 걸렸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면서도 부정선거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슈를 많이 제목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민주주의라는 어떤 미국을 좀 자세히 본다면 그렇게 민주주의도 아닙니다. 워낙 주별로 선거가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부정선거에 대한 부분들은 항상 있었거든요. 매 선거마다.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트럼프 성격상 이걸 표출할 거다라는 부분으로 지금 가고 있고요. 트럼프 쪽도 지금 현재 FBI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같이. 전 선거대책위원장이죠. 폴 매너포트라는 사람이 러시아 유착 혐의를 지금 조사받고 있는데 우크라이나 친러 성향의 여당에서 1270만 불을 받았죠. 그리고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푸틴을 상당히 칭송하는 바람에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상황에서 러시아의 어떤 관계에 대해서 FBI가 조사하고 있다는 부분. 그러니까 누가 당선되더라도 이 변수들은 있을 거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월가 아이비들이 지금 자산별 섹터 시나리오들을 보면요. 다 아시는 내용이죠. 힐러리 클린턴이 되면 자산시장은 금융시장에 안도렐리를 펼칠 거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가 된다면 증시는 충격이 있을 거다. 라는 부분인데요. 월가 베이스, 그러니까 기본 베이스의 어떤 시나리오는 힐러리가 승리하고 공화당 하원이나 또는 상원을 장악하는 시나리오가 금융시장에 가장 안정적이다라는 부분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다만 이런 부분에서 좀 호재를 보일 업종과 그다음 그렇지 않은 업종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일단 클린턴이 승리하면 아마도 오바마 헬스케어에 대한 어떤 메디케이드, 그러니까 저소득층에 대한 어떤 메디케이드에 대한 부분을 확대하는 부분,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수혜가 되겠지만 지금 제약주와 관련돼서는 바이오가 힐러리 때문에 한 2번 정도 충격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제약주들은 또 앞으로도 타격이 심할 거다라는 부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지금 현재 오바마 정부가 기후 대책 어떤 변화에 대해서 힐러리는 승계를 하겠다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파리 기후 협약에 대한 어떤 관련 신재생 에너지 그리고 대체 에너지 쪽이 앞으로는 수혜를 입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지금 화석 연료를 사용해서 지금 현재 발전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 석탄을 빼고 천연가스로 지금 대체하겠다는 쪽으로 지금 힐러리 가고 있기 때문에 천연가스 관련주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트럼프가 지금 당선이 된다면 오히려 화석 연료 쪽의 어떤 수혜 업종들이 상당히 올라갈 수 있고요. 당연히 유가는 뛸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인프라와 관련된 부분에서 힐러리보다 더 많은 어떤 금액을 제시함으로써 인프라 관련주들이 상당히 많이 뜰 수 있고요. 거기서는 건설업종들이 많이 뜰 수 있죠. 그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융시장 쪽으로 한번 들어가서 보시면 채권시장은 좀 단기적인 것과 중장기적으로 나눠서 봐야 되는데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 힐러리가 승리했을 때는 위험 선호가 이제 강해지면서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미국채 10년물이 1.8%를 넘어서 5개월 내 최고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되고 있고
그 트럼프가 승리하면 단기적으로는 당연히 위험 회피 선호가 심리가 되기 때문에 국채 수익률은 오히려 하락하는 뭐 이런 상황이 되겠죠. 그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고요. 다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힐러리도 지금 상황에서는 달러가 강세로 가는 걸 원하지 않고 그리고 재정 정책 면에서도 상당히 좀 강조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봤을 때 국가 부채 그러니까 둘 다 공이 국가 부채에 대한 그러니까 재정 정책 확대로 인한 국가 부채에 대한 이자 부담이 늘어나면서 그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국채 수익률이 급격하게 상승하거든요. 그럼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럼 이자 부담이 가중되면 다시 금리를 인하해서 국채 수익률을 낮추는 이런 상황들까지 갈 거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굳이 주식이 아닌 다른 데 투자한다면 저는 팁스라고 물가 상승률에 이제 투자하는 채권을 좀 추천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환율 면에서 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클린턴이 승리하면 당연히 12월 달에 금리 인상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달러가 강세로 가겠죠. 이런 부분들이 그 달러 강세 쪽의 신호를 얻게 된다면 지금도 이제 달러 인덱스는 소폭 상승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쭉 올라가게 되면 이머징 시장에는 좀 타격으로 갈 수 있고요. 지금 현재 엔화 같은 경우에는 달러인이 105엔대까지 지금 넘어서면서 약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한번 잘 보시면, 이런 부분들은 또 오히려 증시에 긍정적인, 이런 상황이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트럼프가 당선되면 지금 현재 금리 인상은 없어집니다. 12월 달. 그렇게 되면 달러 약세로 가겠죠. 그리고 보호무역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그로 인해서 글린구피파 정책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달러를 약세로 놓고 상대국에 대한 어떤 그 화폐에 대해서 가치를 높이면서 이렇게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원자재 시장은 트럼프 쪽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두 후보 중에서 어떤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이 되더라도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는 가능성으로 점쳐지고 있는데요. 국내 수출 기업에는 분명 타격이 있겠지요. 자, 업계에 계신 전문가 연결해서 보다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코트라 시장조사실의 강환국 과장과 보호무역에 따른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까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미국이 사용할 수 있는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카드는 여러 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미국의 보호무역 강화 어떤 내용인지부터 좀 알려주십시오. 예, 일단 저희가 가장 두려워하는 거는 이제 한미 FTA 재검토 또는 재협상인데요. 클린턴이 당선될 경우는 이 카드를 사용할 가능성은 적다고 봅니다. 클린턴 같은 경우는 나프타나 TPP에 대해서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지만 한미 FTA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직접적으로 한미 FTA는 미국 내 일자리를 좀먹는 조약, 잡킬링 조약이라고 수차례 비판을 했고요. 한미 FTA를 통해 가지고 미국이 10만 개 일자리 잃어를 벌였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점부터 그러니까 그라운드 제로부터 재협상이 필요하다라고 여러 차례 공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당선이 되면 한미 FTA 재협상이나 폐기를 주장할 가능성이 꽤 있습니다. 물론 트럼프 같은 경우는 중국과의 나프타 조약을 더 강력하게 비난하고 있어서 한국과의 교역 문제는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릴 가능성도 있고요. 그리고 의회가 트럼프의 극단적인 보호주의 정책을 지지해줄지도 의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려했던 것보다는 FTA 재협상 가능성이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후보는 한미 FTA 재협상이나 폐지 말고도 다른 보호무역 수단을 선보일 수도 있습니다. 클린턴 같은 경우는 여방정부의 무역집행 관련 인력을 3배로 증강을 하고 대통령 직속 수석 무역집행관, Chief Trade Prosecutor를 임명해서 타국의 불공정 무역 행위에 강력하게 대응할 것을 공약을 했는데요. 그리고 또 일본과 중국, 아시아 국가들이 환율 시장에 개입을 해가지고 그거를 많이 비판을 했고 환율 조작에 대해서 대응 수단을 다각화한다라고 또 보복 관세 부과 가능성도 시사를 했습니다. 트럼프도 클린턴과 비슷한 말을 많이 했고 그리고 한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해서 불이익을 줄 수도 있고 그리고 트럼프 같은 경우는 모든 정책에서 America First 그러니까 미국 국익 최우선주의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철강 섬유 산업에서 보복 관세를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예, 미국의 보호무역주의가 강화가 되면 우리 국내 기업들의 수출 업체에는 얼마나 큰 타격이 있을까요? 일단 클린턴이 되든 트럼프가 되든 철강과 섬유 산업은 전망은 별로 좋지 않다고 봅니다. 이 두 후보는 집권 후에 미국산 제품을 이용을 의무화하는 Buy American 규정을 강화해서 미국 기업에게 특혜를 줄 거로 보이는데요. 특히 이거를 통해 가지고 미국 이 산업이 좀 어려운 철강, 섬유 산업에서 섬유 산업을 많이 보호를 해주고 우리 기업들은 피해를 입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트럼프 같은 경우는 이 규정을 자동차 산업에도 적용할 가능성이 높아서 트럼프 집권 후에는 자동차 산업도 어느 정도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지금 멕시코에서 오는 차에 대해서는 높은 관세를 이미 예고를 한 바 있습니다.
예. 특히 트럼프의 경우에는 TPP 협상 철수, 북미 자유무역협정 재협상 등 극단적인 보호 무역 조치를 내비치면서 무역 상대국을 긴장하게 하고 있는데요. 이게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그 말씀하신 대로 트럼프 같은 경우는 TPP는 중국에만 도움이 되는 최악의 협정이라고도 했고, 그래서 통과시키지 않겠다라고 한 적이 있고요. 나프타는 최악의 재앙이라고 하면서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수정 또는 폐기하겠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대통령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제무역 질서에 파탄을 초래할 이런 극단적 정책이 의회에서 지지를 받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의회가 공화당이 됐든 민주당이 됐든 상관없이 이제 의회 지지를 받기가 힘들 것 같고요. 그래서 트럼프는 의회와 타협할 수 있는 환율 조작, 또 지적재산권 침해, 또 불공정 무역 행위 제재 이런 일부 이슈에서 강력한 조치를 취하는 선에서 무마를 하고 결국 안정적 국정 운영으로 선회할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트럼프는 의회와 전혀 합의를 못 볼 경우에는 대통령의 재량으로 보호무역주의 수단을 활용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는데요. 이거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에 대해서 우리의 대안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클린턴이 당선이 되면은 지금 출구 결과 보니까 클린턴이 좀 더 잘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한미 FTA나 재협상 재검토할 요구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근데 미국이 한미 FTA 문제점으로 여러 개를 제시를 했는데요. 그중에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투명성, 법률 서비스 시장 개방, 정부기관의 불법 복제 소프트웨어 사용, 금융정보 해외 위탁 이런 거를 지적을 했는데요. 아마 이제 당선한 후에도 이걸 지속적으로 제기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면 저희도 대책이 필요한데요. 그 관련 법률을 일부 수정을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미국 주장이 잘못되었다는 반박하는 이유를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가 집권할 경우에는 아예 한미 FTA 자체를 부정하고 공격하고 좀 더 강력한 통상 압박을 적용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럴 경우에 한국 경제는 타격을 완전히 피해가지는 못할 겁니다. 아무래도 트럼프도 클린턴과 비슷한 논리로 공격을 해올 것 같은데 그것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법률 수정, 반박 이유 같은 걸 만들어서 대체할 수 있을 것 같고 우리 기업들은 아무래도 미국 현지화를 통해서 메이드 인 USA 생산을 해서 통상 장비 일부를 피해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자, 지금까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시장조사실의 강환국 과장님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미국 대선을 앞두고 증권가에서는 이른바 클린턴 테마주, 또 트럼프 테마주로 불리는 대선 테마주들이 기승을 부렸었습니다. 대선 테마주는 대선 후보의 공약과 관련된 경우가 많은데요. 정리 좀 해보겠습니다. 예, 먼저 대선 후보별 공약을 좀 보겠습니다. 환경과 에너지 분야에서 둘은 상반된 정책을 보였죠. 힐러리는 재생에너지, 친환경 에너지를 적극적으로 육성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화면에도 나가고 있지요. 반면 트럼프는 화석 연료 산업을 부양하면서 석유와 천연가스 관련 기업에 혜택을 주겠다라는 입장입니다. 가장 쟁점이 되는 건 바로 복지입니다. 힐러리는 현 미국 대통령인 오바마의 정책을 이어받아서 오바마 케어를 더 확대하겠다라는 견해를 밝혔고요. 반면 트럼프는 오바마 케어를 폐지할 것이다 주장을 합니다. 대북 정책도 엇갈리고 있는데요. 클린턴은 오바마 정부의 정책인 동아시아 동맹 강화를 이용한 북한 핵 문제 대처 입장이고요. 반면 트럼프는 중국의 역할을 더 크게 해서 북한을 압박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대선 후보별 수혜 업종 살펴보겠습니다. 예, 신재생 에너지, 원자재 쪽, 대북 압박 정책 쪽으로 힐러리 수혜주로 분류가 되고 있고요. 그 밖에 헬스케어 관련주들, 건설, 또 IT 종목들도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이 됐을 때는 이 같은 업종들이 수혜를 입을 것이다. 일단은 방산주라 분류가 되는 항공, 우주, 또 국방 관련된 종목들, 또 기술, 통신, IT 쪽, 원자재, 또 국내 제조업, 다국적 기업 관련주들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진단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대선 후보별 피해 업종을 좀 살펴볼까요? 힐러리는 현 미국 대통령인 오바마의 정책을 이어받아서 오바마 케어를 더 확대하겠다라는 견해를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어서 이에 제약, 바이오 업종이 피해를 볼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고요. 반면 트럼프는 오바마 케어를 폐지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피해주로는 필수 소비재, 헬스케어 시설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미 대선 후보별 수혜 업종 중에서 국내 증시 수혜주를 좀 찾아보겠습니다. 일단은 탄소 배출 관련주로 하나케미칼이 거론이 되고 있고요. 또 인프라 재건 계획에 따른 현대건설 같은 건설주들, 또 풍력이나 신재생에너지 쪽으로 태움 같은 종목들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에서 먼저 움직인 측면이 좀 있었죠. 풍력 관련주로도 동국 SNC가 꼽히고 있고요. 전기차 관련주, 일진 머티리얼즈, 또 유니슨이나 인디에프 같은 종목들도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어서 트럼프 수혜 후보의 수혜 업종
업종 중 국내 수혜주 살펴보겠습니다. SK 이노베이션 같은 정유주가 포함이 될 수 있겠고요. 또 방위 산업 업체인 퍼스텍, 금리 정상화가 가속화되면서 금융주들도 수혜를 입을 것이다. 또 GS 홈쇼핑 같은 방어주 쪽으로도 매기가 집중이 됐었습니다. 예, 각 후보별 공약과 수혜주를 좀 살펴봤는데요. 대표님, 좀 눈에 띄는 종목들이 있었어요? 글쎄요, 지금 상황에서 어떤 종목을 말씀드리라면, 저는 기후변화와 관련된 부분에서 봤을 때, 신재생이나 대체에너지 쪽을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최근에 보면은, OCI가 지금 폴리실리콘 그 부분 때문에 지금 가격이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가격적 메리트도 상당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앞에서 앵커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국내 안보 문제가 힐러리가 됐을 때가 오히려 더 강경해지거든요. 그럼 방산주 관련돼서 한번 보실 필요가 있고요. 한국 항공우주도 그렇지만 빅텍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러한 부분들은 앞으로도 오히려 이슈가 꾸준히 있을 때마다 상승을 좀 키워나갈 거고 오히려 한번 있으면 그 다음에 또 그 기대감 때문에 좀 더 상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장에서는요, 이렇게 분류가 돼 있던 힐러리 수혜주들이 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는 것도 같은데 지금 시점에서 들어가는 건 좀 무리가 있겠다 싶은가요? 예, 그렇죠. 저는 현금 확보가 답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지금 이미 힐러리에 대한 반영은 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 2,000포인트 이상 올라온 거고요. 예.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소폭 사고는 있지만 외국인들이 5거래일째 연속 매도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1,131원까지. 그러니까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환율이 지금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지금 현재 스위스 프랑이나 아까 엔화 같이 이렇게 안전자산은 달러가 강세가 되면 더 강세가 돼야 되는데 네. 그게 아니라 반대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머징 마켓 통화는 우리가 달러에 대비해서 강세로 갔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좀 비정상적이기 때문에 아마 힐러리가 당선되면서 달러 강세로 간다면 오히려 이머징 마켓에서는 달러 약세로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지 않을까. 이런 면에서 봤을 때 1131원대까지 왔을 때 차익 실현하는, 외국인 입장에서 차익 실현하는 게 환차익과 그 다음에 증시 매매 차익까지 같이 이제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좀 조심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투표가 종료가 돼서 개표가 되고 있는 곳도 있다고 들었는데요. 오후쯤 되면 투표가 모두 종료가 되고 정오쯤 되면 대체적인 윤곽이 드러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향후 국내 증시 시나리오는 어떨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글쎄 저는 국내 리스크도 상당하다고 보거든요. 예. 일단 국내 정치적 리스크는 이제 앞으로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한 번 더 좀 눈여겨보시면서 좀 조심해야 될 때지 강력하게 어떤 드라이브를 할 때는 아니거든요. 예. 네, 이런 부분을 한번 고민하실 필요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대선 이슈에 대한 반영이 이미 선반영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잘해야 이번 주까지가 그 반영 기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다음 주부터는 또 어떤 고민을 해야 되냐면 미국의 금리 인상 부분을 고민해야 될 것 같고요. 예. 12월 달에 유럽에 지금 현재 정치적 이슈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탈리아 국민투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그 그리스 같은 경우에는 채무제 조정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 12월이나 1월 정도에는요. 피그스 문제 또 다시 나올 수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된다면 이머징 마켓이 또 많이 힘들어지는, 거기에 한국은 유례 없이 또 같이 동참할 거고요. 이런 부분들을 좀 조심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핵심은 이겁니다. 한국 증시를 바라봄에 있어서 환율은 상당히 중요할 수밖에 없을 거다라는 부분. 그리고 외국인이 들어올 때는 매수세는 소폭 들어오고 빠질 때는 2-3천억씩 빠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빠질 때 가파르게 빠질 수 있다라는 어떤 고려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고요. 지금 미국 대선 이슈뿐만 아니라 미국 이슈들이 지금 유럽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 이슈에 지금 현재는 포커싱을 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국내 증시나 국내 채권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빠져나올 확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유는 뭐냐면 이번에 그린스펀이 한 번 더 강조한 부분이 미국의 국채 수익률 장기물이 3에서 4% 또 더 2018년까지 가면 5%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 그럼 시장 금리가 이렇게까지 올라간다는 얘기는 인플레이션이 과도해진다는 얘기고 예. 그렇게 된다면 미국의 금리 인상은 내년에 상당히 빠르게 여러 번 올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생각했을 때 국내 증시의 충격은 상당할 거다라는 그런 국내 증시 충격이 지금 상당할 거라고 말씀을 하셨고 현금화 전략이 맞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투자자들은 어느 정도 기대감을 좀 갖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투자 전략 좀 짜주십시오. 예, 제가
시장 기대에 부응하는 얘기를 못해서 예. 죄송한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저번 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변한 건 없습니다. 이게 올리는 장이 결국은 기관이 받쳐주는 장이지 외국인이 올려가는 장은 아니거든요. 예. 일본 사례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일본 연기금들이 니케이 225에서 거의 300개 종목을 최대 주주입니다. 그러면 이게 공기업이지 일반 기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지금 기관에서 사주는 이런 상황은 증시를 방어할 수는 있어도 상승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일본에서 상당히 오래전부터 나왔던 부분이고요. 그렇다면 외국인이 다시 들어올 수 있느냐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외국인이 다시 들어올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이 제가 부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예, 그게 상승은 제한적이지만 또 하방은 좀 더 열려있는 이런 상황이 아닌가라고 봤을 때 일부 현금 확보하고 저도 말씀드린 대로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1950선 지지선에서는 단기적인 플레이는 가능했지만 1900 초반대까지는 내려와 줘야 거기서 저가 매수세가 좀 들어올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수급 동향을 분석해 봤을 때 국내 증시가 추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보다는 하방 쪽으로 더 열려 있는 거라고 말씀을 정리해 주셨습니다. 자, 미국 대선 투표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요. 오늘 정오쯤이면 그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대선에 대해서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시고 향후 국내 증시 전략은 어떻게 짜가면 좋을지까지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이호룡 고든 자산관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출발 증시와의 2부 여기서 마칩니다. 현재 국내 증시는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소폭의 상승세입니다. 코스피는 2000선을 회복을 한 상태고 코스닥은 624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8시에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